잘생긴 아저씨를 보고 언젠가부터 아재라는 말을 썼던 것 같아요. 아저씨라는 말을 편하게 아재라고 부르는 거죠. 제가 어디서 본 건데요. 아재가 되는 기준은 바로 뜨거운 물에 들어갔을 때 아, 시원하다 라고 말하면 그때부터 이제 아재가 된 거라고 합니다. 뭐 아재는 아니더라도 이제 나이가 좀 찼다는 뜻이겠죠. 이 말을 들으면서 조금 뜨끔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은데 괜찮습니다. 나이는 누구나 드는 거잖아요. 나이가 많다는 건 약점이 아닌 경험이 많다는 장점입니다. 과거를 발판으로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가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죠. 뜨거운 물을 말해서 사우나가 떠올랐는데요. 저는 찜질방을 다녀온 후에 든든한 한 끼를 찾던 도중 미역국을 파는 식당을 가게 됐습니다. 생선구이, 장조림, 잡채 등과 함께 화려한 밑반찬에 깊은 국물을 자랑하는 미역국까지 함께 먹으니 정말 백속 깊숙이 포만감이 느껴지더라고요. 그 후에는 역시 디저트로 맥주 한 캔을 먹었습니다. 참으로 보람찬 하루가 아니었나 싶은데요. 우리가 사우나를 간다고 할 때 뭔가 소비한 에너지를 회복하기 위해 가잖아요. 원기 보충 같은 거 말이죠. 이렇게 우리는 재충전을 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자동차가 어떻게 항상 앞으로만 가겠어요. 주유소에 들러 기름도 넣고 가야겠죠? 이젠 중간고사가 거의 끝났습니다. 우리 뭐하고 놀까요? 저는 다큐멘터리를 즐겨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한 번 빠지면 끝날 때까지 쭉 보는 편인데요. 최근에 제가 몰입해서 본 방송이 있었어요. 바로 그건 EBS에서 한 육아 다큐멘터리였죠. 그 방송에서는 어린아이들의 스트레스 지수를 분석했습니다. 어머니가 아이와 함께 있다가 아이 곁을 떠나는 순간 아이들은 보통 두 부류의 반응을 보였죠. 첫 번째는 왜 가냐고 징징대고 그 자리에서 펑펑 우는 아이들이었습니다. 굉장히 아이스러운 친구들이었죠. 두 번째는 어머니가 떠나는 것을 유심히 바라보고 그저 지켜보는 아이들이었습니다. 조금 어른스러운 느낌이 드는 친구들이었죠. 두 쪽으로 나뉘어진 아이들의 스트레스 지수를 분석했는데요. 우는 아이들이 그렇지 않은 아이들보다 스트레스를 덜 받았다고 합니다. 그 자리에서 엄마 왜 가? 엄마 가지마 라고 반응을 한 것이 스트레스를 줄어들게 만든 거죠. 징징거리는 사람들을 보고 징징이라고 부릅니다. 그 친구들은 그만 좀 징징대 라는 말을 항상 듣고 살죠. 하지만 그런 친구들이 부러울 때가 있습니다. 저는 제 고민을 남들에게 쉽게 털어놓지 못하는데요. 그렇게 징징대더라도 말하는 친구들이 부럽다는 생각을 한 거죠. 하고 여러분들도 힘들다고 참고만 있지는 마세요. 아이들의 스트레스 지수가 말을 해주듯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낫는 게 아닙니다. 이제는 좀 징징대고 스트레스도 좀 낮추자고요. 광고 천재 이재석이라는 책을 혹시 아시나요? 광고인 이재석 씨는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별로 유명하지 않았던 광고인이었습니다. 그치만 지방대 출신이라는 편견 어린 시선을 뒤로하고 뉴욕으로 건너가자마자 국제 광고제에서 무려 29개의 메달을 휩쓸었죠. 그분의 생각을 담은 책이 바로 이 광고 천재 이재석이라는 책인데요. 아마도 크리에이티브에 관심이 많은 분들이라면
한 번쯤 들어본 책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거기엔 이런 말이 나오는데요. 우리는 그 누구와도 똑같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각자 다른 생각과 개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누군가와 똑같은 생각, 똑같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무조건 달라야 한다. 다들 흰색 옷을 입으면 나도 흰 옷을 입어야 할 것 같은 어느 정도 획일화된 사회에선 우리의 개성을 마음껏 주장하긴 힘들지도 모릅니다. 그치만 자신만의 느낌을 살린 참신한 광고 디자인과 문구를 보면서 저는 이 말이 정말 옳다는 걸 느꼈습니다. 다시 새로워지는 것. 그것은 바로 온전히 나 자신이 되어보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누구와도 같지 않은 나를 인정하고 따라쟁이였던 내 삶을 오직 나만의 삶으로 바꿔보는 거죠. 마치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멋진 여행지를 개척한 느낌일지도 모릅니다. 그런 당찬 여행을 할 수 있는 용기 있는 사람 되고 싶네요. 어느 날 갑자기 다른 사람과 비교되는 내 단점이 느껴질 때, 아니면 항상 고쳐야지 했던 습관들이 아직 고쳐지지 않았음을 깨달을 때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 진짜 좀 다르게 살고 싶다. 살아가면서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진짜 한두 번이 아닙니다. 주위를 둘러보면 나보다 더 멋진 사람들이 많은데 나는 왜 이렇게 항상 제자리인 거지? 하면서 스스로 자책한 적도 많았죠. 물론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는 습관은 정말 버려야 되지만요. 가끔 내가 되고 싶은 모습으로 한번 폼나게 살아보고 싶다는 생각 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 환경을 바꿔야 합니다. 시험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방 청소를 먼저 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저는 그런 분들이 변화의 시작을 아는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뭔가를 시작하기 위해선 환경이 정말 중요하더라고요. 나는 살을 뺄 의지가 충분한데 주위에 먹을 것들이 많으면 실천하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내가 변하려고 한다면 사소한 책상 환경에서부터 시작해서 심지어는 내 주변 사람들까지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정도의 노력이 있어야지만이 제대로 원하는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항상 노는 것만 좋아하던 친구들을 뒤로하고 큰 공부를 하러 절에 들어가는 사람처럼 정신무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라는 말이 있듯이 무직하게 내 길을 가는 대쪽 같은 의지가 생기길 바라봅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역사와 관련된 명언이 뭐가 있냐는 질문에 대부분의 친구들이 가장 먼저 떠올릴 말입니다. 신채호 선생님의 말씀인데요. 그렇다면 우리는 왜 역사를 배우는 걸까요? 아마도 그건 과거를 통해 현재를 대처하고 과거를 통해 미래를 나아가자 라는 메시지가 담긴 것 같습니다. 너무 변화만 추구하면 결국에 남는 건 혼란 뿐이겠죠? 그래서 어느 정도는 유지한 채 변화할 부분에 우선순위를 매겨 차근차근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재충전, 우리의 머리를 식히는 시간은 더 효율적으로 살기 위해 꼭 필요한데요. 너무 심한 도전보다는 기존에 해왔던 것에서 조금 더 멋지게 변화한 정도, 그쯤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잠깐 쉬어가는 시간, 음악방송은 여기서 마치고요. 잠깐 공지사항 말씀드리면서 방송 마무리할게요. 뿌리 깊은 단국대학교 무용과에 힘입어 2017년 단국대학교 평생교육원의 무용학과가 그 막을 열게 되었습니다. 이번 17학번 1기
친구들의 첫 야외 공연을 합니다. 4월 26일 수요일 오후 3시 평화의 광장 공상 앞에서 시험에 지친 여러분들 즐거운 공연과 함께 시작하세요. 네, 여기까지 모형가 공지사항이었고요. 다음 주에는 다시 정규 방송 위인 대신 전해드립니다로 돌아오겠습니다. 한 주 재충전하시고요. 다음 주에 다시 만나요.